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금성, 오늘은 2단원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부분 문학 파트고요. 오늘은 순환이대라는 소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단원에서 중요한 건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이에요.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있어. 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문학작품이 다루는 것은 결국 그러한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 문학작품에는 배경이 되는 시대, 문물, 제도, 생활 방식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문학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므로 한 편의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대요. 자,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작 배경으로 단순히 작용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한 문학 작품, 뭐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자, 밑에를 보시면, 자,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려면 작품의 무대가 되는 뭐 공간이라든지 제시된 소재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또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도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 작품 전체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근찬의 순환이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순환이라는 단어와요. 이대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순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 그리고 이대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 그죠? 이, 대,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조합을 하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옆에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에 의해 순환을 당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소설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에요. 인물과 사건을 통해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사건을 겪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조금 달라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고요. 아들은 이제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각각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자, 진수는 일단 아들의 이름이고요. 자, 이렇게 이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걸 2번 반복한 이유는 말 그대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이제 기쁨의 표현인 거지. 그렇죠? 얼마나 기쁘면 2번이나 얘기를 하겠어.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에요. 자, 아무개. 아무개는요, 이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전사. 자, 이 전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배경이 6.25 전쟁 직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사는 전쟁 중에 죽었다 이런 뜻이야. 자,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자, 박만도가 아버지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죠. 자,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용머리째는 이제 자연물 이름인데요. 언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머리째니까 용의 머리를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써주면 산에 고개, 언덕 이런 곳이에요.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삑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자, 기적소리는 그 기차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타고 올 기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서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자, 오정 옆에 보시면 단어도 있는데요. 그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차례 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아들이 오려면 멀었어.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어디 그래? 아들이 살아서 온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서두르는 거죠, 일찍. 자, 그러나 그는 고문이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 할 끼고. 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부성애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죠? 아들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네. 자,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찍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 치면 절로 굴러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주머니 조끼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른팔만 앞뒤로 흔들고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대. 자, 뒤에 가면 또 상황이 따로 나오겠지만 여기 앞에서 지금 만도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죠. 미리 이제 한쪽 팔이 없다는 거. 자,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진 않았겠지. 자, 이 부분도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뭐 좀 다쳤긴 하겠지만 자기처럼 아예 자, 팔 하나가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다치진 않았겠지라고 지금 스스로 자기를 뭐해? 뭐 위안, 다독거리고 자기를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걱정 반, 그 다음에 뭐 불안 또 있고요. 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이 설마 나같이야 뭐 이렇게 됐겠어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설마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약간은 뭐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없애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는 거지. 이 불안을 좀 잠재우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물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돌기짝은 이제 엉덩이 같은 거를 얘기해. 장탄진 허벅지죠.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덕이 없고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박만도는 아들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는. 아들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는 부분이야.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그 복선이기도 해요. 저 복선이라는 건 소설에서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부분이죠. 여기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아들인 진수한테도 이 정도의 아주 큰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자, 슬며시 걱정이 되기라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자,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치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쟁걸음쳐 나가다가 개천둑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만 시냇물이다. 자, 외나무 다리라고 했는데 일단 외나무 다리 세모를 한번 해보시면 자, 그 외나무 다리는요. 보통 시골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폭이 좁은 다리인데 이 외나무 다리 같은 걸 건너려면 폭이 좁다 보니까 균형을 맞춰서 건너야 해. 그런데 우리 보통 균형을 맞출 때는 팔을 이렇게 그 허사비처럼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균형을 맞추잖아. 그런데 만도는 지금 한쪽 팔이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에 만도는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외나무 다리는 만도에게 있어서 시련이나 고난을 나타내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한여름 장마철에는 들어설라치며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강물이 풀어나겠지. 요즘막엔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볼 만큼 맑아져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입뿌리가 시려온다. 만도는 물기슭에서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익춤, 바지에요 풀어 헤쳤다. 오줌을 찍 갈기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지금 이제 만도가 갑자기 그 강가로 내려가서 오줌을 누는 이런 행위는 일단 긴장을 푸는 행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소탈한 민중성을 지닌 인물이 이제 만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부분이다 할 수 있죠. 자,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 한 피리는 물고기 종류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헤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자,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뒤졌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은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자, 언젠가 한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살짝 과거 회상이야. 외나무 다리에서 굴러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자,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혔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흉측한 몸뚱어리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물이 섬뜩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는 사타구니깨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과거 회상이 이제 끝나고 현재로 돌아왔죠. 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렁거렸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한 길 옆에 보시면 있죠? 넓은 길. 자,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즉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동아 어서 오너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그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거죠. 자,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있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도 만도는 술방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있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했다.
신장로에 나서면 금세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시장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 한 손이나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자, 한 손. 요거 2마리를 고등어는 한 손이라고 불러요. 자,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주기 위해서 시장도 장날은 아닌데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골랐어. 무엇을? 고등어 한 손을. 그럼 결국 고등어 한 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만도의 그 장애를 부각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예요. 그냥 소재라고 쓸게요.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자,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깨 축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죠. 지금 손에 고등어를 들었는데 반대쪽 겨드랑이가 간지러워. 근데 그럼 어떻게 긁을 수가 없잖아. 여기서도 장애가 이제 나타나죠. 부각되는 거지. 자,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도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았다. 지금 오매불망 아들이 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죠. 자, 2시 20분이었다. 자, 벌써 2시 20분이라니 내가 잘못 보았나? 아까 아들이 이제 12시쯤 온다고 했었잖아. 자,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보아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공둥이를 붙이면서도 곧장 미심쩍어 했다. 2시 20분이라니 그럼 벌써 점심때가 겨웠단 말인가? 자, 겹다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이런 뜻이에요. 말도 아닌 것이다. 자,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 있었다. 자,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였던 거지. 자, 그러면 그렇지.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보이소, 지금 몇 신교? 자, 요런 이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어디임을 알 수 있어요. 시골은 시골인데 경상도, 그죠? 방언에 쓰는 걸로 봤을 때 이제 도시는 아닌데 경상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10시 40분이요. 예, 그런겨. 만두는 고개를 굽시라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1시간이나 넘어 남았구나. 자, 그는 안심이 되는 듯 휴 숨을 내쉬었다. 권련은 담배야. 권련을 물고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노라면 만두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끼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망치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자, 여기서부터가 다시 이제 진짜 과거 회상이야. 만도가 왜 팔을 잃게 되었는지를 회상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며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자, 징용.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옆에도 나와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갔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배경이 언제다? 일제강점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1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 군도로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러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복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서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자, 지금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나 걱정하는데 만도는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굉장히 낙천적이야. 낙천적이라는 건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지.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 같은 뜻이기는 해요. 자,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는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거지. 부인에게 자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자,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물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만도는 코허리가 찡했다. 기차가 깨객 소리를 지르면서 덜커덩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어떠지 못했다.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자, 여기 만도는 조금 전까지는 이제 부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부인과 헤어지고 하니까 슬펐는데 금방금방 기분이 변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도에 굉장히 낙천적이고 또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자,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저런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배 밑창에 엎드려 깨깨 개워내는 즉 이제 배멀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머리가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기도 자, 더러는 하루에 2개씩 주는 뭉치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도 시원찮았다. 자, 여기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배멀미도 하고 뭐 굉장히 이제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데 만도는 아주 잘 적응해 나가죠. 그러니까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인하기도 하죠. 자,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흘째. 자, 사흘은요 참고로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4일이야. 자, 사흘째 되는 날 황혼 때였다. 제가 끈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가판 위에 올라가 보니 자, 만도도 호박덩이만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가판 위에 올라가 보니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자, 그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만도는 어깨마루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희야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노동 그리고 잠자리만 식이나 한 모기떼 그런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죠. 자,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이 힘들었다는 거지.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뎌낼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진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도 날이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떼만 아니면 그냥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자, 지금 여기 전체
첫 번째 여기까지 보시면 요게 이제 단순히 아무리 이제 허구적인 소설이긴 해도 만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징용에 끌려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그 힘든 일이었잖아.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자, 이런 단어들도 이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가 될 수 있지. 자, 사다리에 굴을 파들어 가는 것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일본이 이제 연합군이랑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기가 필요하고 그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을 이제 우리한테 시킨 거지.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기는 걸 이제 이 만도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저기서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앵앵앵 하고 공습 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 굴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러니까 공습 때는 힘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그게 편했다는 거야. 그죠?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자, 그래서 더러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때로는 공습 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런 때는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런 때는 정말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댕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였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니까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거지. 자,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내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직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약간 이제 복선이지 암시죠. 자, 모기에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글적글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4개째야 겨우 심지에 불이 댕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걸 보자 그는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정신이 아찔했다.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달려들어가서 굴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쾅! 굴 안이 미어지는 듯 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의학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재차 눈을 떴을 때 그는 푹신한 담요 속에 누워있었고 한쪽 어깨 쪽지가 못 견디게 콕콕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자, 꽤 기차 소리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회상이 끝난 거고요. 다시 여기 이 기차 소리가
만도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기차 소리. 자,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두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니까 곧 아들인 진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긴장이 된 거지.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땡땡땡 종이 울자 잠시 후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커먼 열대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아들을 찾는 거죠? 자,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들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자, 상위 군인 옆에 보시면 전투나 이제 군 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이야. 근데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진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전쟁 중에 다친 목발을 짚은 군인이 있었지만 만도가 그 사람한테 주의가 가지 않았다는 건 설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죠? 자,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자, 여기도 보면 그 바람결에 바지가 펄럭거렸다는 건 진수는 뭘 잃었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거죠. 자, 그런 자식을 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 그죠?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거야. 한참 동안 그저 멍하기만 하다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겠죠?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만도의 들창 코가 크게 벌렁거리다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의 눈물이 꾀재재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져와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 또 눈물이에요.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가는 만도를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갔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때 진수의 심정,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겠지.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물론 살아 돌아와서 기쁘지만 다리가 없잖아. 그러면 한쪽 다리가 어떻겠어? 아주 참담함을 느꼈겠죠. 그죠? 자기처럼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대충 이제 상황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림이. 그죠? 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기서는 일단 그러니까 진수랑 그 다음에
그 만도의 어떤 정말 실제로 거리가 떨어져 물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심리적 거리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아버지인 만도가 화를 내는 건 정말 그 진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은 왜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잃어야 해 하는 현실, 이 사회에 화가 난 거지. 자,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진수도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뭘 느끼겠어. 어떤 뭐 서러움을 느끼겠지.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 아버지는 왜 보자마자 위로는커녕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까 하는 그런 감정이 들겠죠. 자, 그리고 2개의 지팡이와 1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대는 것이었다.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자, 이 주막집에서 이제 만도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들게 돼요. 자,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감싸 안고 있는 꼬락서니가 을씨년스럽기를 떼었다. 자, 을씨년스럽다 이것도 밑에 그 보시면 단어 뜻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종종 이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단어라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보기에 날씨나 뭐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한 거, 이게 을씨년스럽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단어 뜻 그대로 쓰인 게 아니라 보기 딱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다리가 진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소변을 보려고 해. 근데 이렇게 한쪽 손 다리로는 소변을 보기가 힘드니까 한쪽 손으로는 나무를 감싸고 한쪽 손으로는 이제 바지를 풀고 있는 그 모습이 남들이 보기엔 얼마나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걸 을씨년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이었다. 자, 기역자 판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쌤이 여기 조금 뛰어넘었네요. 미안. 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죠. 자,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자, 기역자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이를 잡고 있던 옆에 내가 킥하고 웃으며 호다닥 옷섬을 여몄다. 그러나 만도는 웃질 않았다. 방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마 이처럼 똑똑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처음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도는 지금 평소랑은 달라. 아주 분노와 오로지 지금은 절망만 가득한 그런 상태지. 평소에 아마 만도가 주방에 갈 때는 오로지 재미, 기분을 내러 술 마시러 항상 좋은 상태로 갔을 거 아니야, 기분이. 그런데 오늘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기분으로 이제 이 주막에 간 거죠. 자, 옆에 내가 뭣도 모르고 오늘은 서방님 아닌가 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만도는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이었다. 자, 기역자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재촉을 하였다. 하따나 어지간히도 바쁜가 배. 빨리 곱빼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 고마. 오늘은 와이카노. 옆에 내가 건네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도는 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간다. 그 큰 사발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도로 옆편내 앞으로 불쑥 내민다. 그렇게 연거푸 석잔을 해치우고서야 으윽 하고 개트림을 했다. 옆편내가 휘둥그레져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만도의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니까 놀란 거지.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깃뿌리가 발갛게 익어갔다. 술기가 얼근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자,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많이 차이가 있었잖아, 거리가.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막 고생을 하면서 오고 있던 거지. 진수야, 바로 소리를 질렀다. 이리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어기적 다가왔다. 다가와서 방문턱에 걸터 앉으니까 옆에 내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한다. 여기 조심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 코온저리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아무데서나 묵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여기서 야는 그 예의 사투리예요. 곱빼기로 잘 좀. 참기름은 참기름이겠죠? 좀 치소잉. 야, 자 여기 보시면 뭐 국수 한 그릇 말아달라, 곱빼기로 달라, 참기름 치라, 이 얘기는 전부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 주막 여편네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그 만도가 전부 아들에 대한 뭐가 들어있어? 애정과 사랑이 들어있잖아. 그지? 만도의 진수에 대한 사랑이죠. 애정,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지 화가 누그러들고 있다는 거야. 옆에는 코로 희죽거리면서 웃으면서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거리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2뭉텅이를 집어든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여놓고 있을 때 옆편네는 만두의 귓전으로 얼굴을 갖다 댔다. 아들이가 만두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거렸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먹을래? 한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먹지와. 이런 것도 뭐 한 그릇 더 먹을래, 한 그릇 더 먹어라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점점점 마음이 더 풀려가는 그런 그 대사라고 볼 수가 있지. 아들을 아끼는. 자, 그만 먹을랍니다. 자,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 이제 처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앞장만 서서 혼자 걸어가던 만도가 이제는 진수를 앞장 세워서 걸어간다는 건 만도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자,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고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두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뿜어 본다.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진수야, 니 어쩌다 그래 됐노? 그러니까 이제서야 왜 아들이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지. 전쟁하다가 일이 안 되신겨. 수류탄 종아리에 맞았심더. 수류탄 종아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전쟁이 한 개인에게 남긴 아픈 상처죠. 말 그대로 신체적인 상처기도 하지만 이제 마음의 상처기도 한 거지. 평생 이제 다리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요.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은 병원에서 군대에서 이제 근무하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죠. 잘라버립디더. 병원에서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나 웃더 살까 싶습니다. 웃대 살긴 뭘 웃대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 여기서도요 만도의 어떤 성격?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리고 뭐 의지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지. 목숨만 있으면 다 살지. 너 왜 못 살아? 이렇게 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를 막 팍팍 불어 넣어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너 왜 못 살아? 앞으로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지. 뒤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보기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다리가 없어 놓으니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 그렇다니까. 자,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기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자, 그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야. 이제 서로
의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예. 자,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서 지그시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자, 술을 마시고 나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손이 없으니까 한쪽.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자, 초반에서 고등어를 고를 때는 고등어의 의미가 아들에 대한 이제 만도의 사랑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고등어가요, 만도와 진수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예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치 떨어져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개천두개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자, 아까 봤었죠? 외나무 다리는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신체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시련, 고난 이런 거지. 자,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진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뚝에 퍼지고 앉아서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다리로 건널 수 없으니까 진수는 지금 물 속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엎자. 지금 요 외나무 다리를 서로 엎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다리가 있잖아. 그리고 아들은 팔이 없으니까 충분히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건널 수 있지. 그래서 요 부분은 시련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거죠. 자,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로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며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이런 지금 장난이 되겠지?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보듬게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딛으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시퍼렇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신 새도 참 똥이다 똥. 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만도가 생각하기에 결국 이 진수의 순환은 누구 때문이야? 역사와 진수의 순환 원인은 역사 아니면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세상을 잘못 만나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한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그러니까 자신마도 장애를 가진 이 상황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자, 요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지. 둘이 협력을 해서 아까도 썼지만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자,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용머리째는 자연물이잖아. 그치? 근데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자연물의 시선, 그죠? 시선으로 이들 부자를 바라보죠. 굉장히 이제 따뜻한 시선이야. 그러니까 이 뭔가 용머리째가 이들을 약간 부자가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면서 이들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을 드라마로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하면 원래는 지금 인물을 찍고 있었잖아. 계속 만도랑 진수를. 가까이 있는 인물을 찍고 있었지. 가까이는 한자로 가까울 근이잖아. 근경이라고 해. 근데 갑자기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내려다봤다 하면 용머리째는 아까 말했듯이 산의 언덕이니까 카메라로 찍으려면 멀리서 이제 줌아웃을 해서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샷을 당겨서 멀리 늘려서 찍어야지. 그래서 원경으로 찍는 거야.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환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2개 정도만 필기를 해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순환이대 여기 본문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옆에 있는 문제들 풀어서 선생님께 이제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